무방한 이야기는 무성애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방송입니다. 오늘은 이제 반투명 인간 2라고 무대에서 텀블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약간 무산위기에 처해서 다급하게 광고를 하고자 특별편을 찍었습니다. 네. 도링코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시즌 1 3화에 네. 출연하셨었죠? 그때 회색 무성애자 편에서 출연하고 굉장히 오랜만에 학회에 참여하네요. 근데 오늘 화면 보이는 라디오라서 아무튼 말을 잘 해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촬영을 안 할 줄 알고 네. 어제도 녹음을 했었는데 어제랑 똑같은 옷을 입고 왔어요. 그래서 분간이 가실지 잘 모르겠네요. 네, 파이팅. 화이팅! 카메라를 보면 파이팅. 네. 저희가 이제 텀블벅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작년에도 나왔던 반투명 인간에서 이제 연장을 해서 반투명 인간 2 이렇게 해서 앞으로 매년 내려고 그렇죠. 야심차게 기획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간 펀딩이 살짝 모자라서 아슬아슬하죠. 예. 네. 이제 앞으로 하루에 5만 원씩 들어오면 펀딩 성공을 할 수 있는데 네. 아니면 이제 저희의 야심만큼 실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인가, 홍보가 부족했나, 아니면 뭐 네. 주변 상황이 바뀌었나 막 이렇게 여러 분석을 했었는데 우리가 작년에 했던 홍보 중에 이번에 안 한 게 네네. 반투명 인간 특집편을 안 만들었어요. 그거 엄청 중요하지 않나요? 그럼요, 중요하죠. 작년에 듣고 되게 저는 재밌었던 기억이 나네요. 오, 그런가요? 네네. 저는 당사자니까 재밌었는지 아닌지 몰라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자분들이 이렇게 직접 나오셔서 이제 본인 작품 설명도 하시고 그렇게 특집편으로 하는 것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번외편으로. 그리고 약간 되게 가깝게 수다를 떠는 느낌? 저자가 그렇게 먼 존재가 아니고 나랑 되게 비슷한 환경에 처해 있는 무성애자 당사자 혹은 그런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라는 점이 되게 저는 좋더라고요. 그럼 저자분들이 조금 더 많이 참여를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시간 관계로. 생업이 바쁘셔서 네. 하지만 도링코님도 저자시고, 그렇죠. 네, 저도 저자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저자 둘. 저자들. 그리고 심지어 굿즈 담당자이시고 도링코님은. 네, 이번에 굿즈팀으로 참여를 했지요. 그래서 지금 저는 책 프로젝트 담당자, 네. 도링코님은 굿즈 굿즈팀. 프로젝트 담당자로 참여를 하셨고요. 네. 각자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인력이 모자란 단체의 현실인데요. 몸이 10개였으면 좋겠어요. 10개 조금 더 많아도 될 것 저보다 같아요. 많으면 될 것 같아요. 세상이 다 나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네요. 학교에 한 명 놔두고. 개꿀? 그럼 나만 쉬는 거. 그래서 네. 그럼 이제 우리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까요? 그럼 좋습니다. 어떻게 설명하기 좋을지 모르겠지만 먼저 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자면 네. 아까도 말했지만 작년에 했던 반투명 인간에서 조금 진보를 해서 네, 그렇죠. 무성애 관련 이슈나 그러니까 시사, 문학? 네. 문학이라 그랬나? 시사? 창작? 창작 수필, 뭐 만화, 일러스트, 네. 동화 되게 다양하게 들어갔죠. 네, 거기에 정보 네. 이렇게 다양한 무성애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을 네네. 한 책에 다루는 잡지로서 네네. 다시 출범을 해보려고 시도하고 있고요. 그렇죠. 이번 호의 주제는 커밍아웃입니다. 네. 네, 그래서 굿즈도 사실 커밍아웃을 모티프로 한 작품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굿즈부터 설명을 할까요? 네. 그러면 커밍아웃이라는 주제를 들었을 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죠. 왜냐면 한 번에 떠오른 이미지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없죠. 커밍아웃이라고 하면 보통 벽장 문을 나와라 이런 말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거울님 작품 중에 회전문이라는 네. 일러스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전문이 제목은 아니지만 회전문을 모티프로 한 일러스트가 있는데 그거를 계속 연장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문이 생각이 났고, 꽤 최근에 이제 그 문과 연결해서 열쇠라는 이미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열쇠 좋죠. 그래서 최근에 정리된 그 과정을 설명을 짧게 드리면,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문을 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을 닫을 수도 있어요. 아, 네네. 그러니까 내가 꼭 커밍아웃을 해, 너는 해야 해가 아니라 이걸 커밍아웃을 해야 내가 세상과 더 가까워질 수 있어? 사람들이 더 너를 잘 이해할 수 있어? 라고 흔히들 생각하고 권유를 하는데 네. 저는 좀 곰곰이 생각해, 저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원할 때 하면 안 되나? 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건 너니까 그 문을 열거나 너가 원할 때 열거나 닫아도 된다라는 이미 그 메시지를 되게 전달을 하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굿즈에도 사실 문이나 열쇠의 네네. 이미지가 담긴 스티커도 있고 네. 열쇠를 들고 있는 케이크가 네. 달리는 제가 3단 콤보라는 저자명으로 참여를 했는데요. 거기 나오는 주인공 케이크고요. 그 케이크 친구가 열쇠를 들고 달려가는 모습인데 처음에 그 탑포린 가방에 있는 문구도 오픈 더 도어라는 그 네. 문구였는데 그 밑에 When you want라는 문구가 추가가 됐어요. 너가 원할 때 문을 원할 때 열어라. 문을 열어라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어떨까 싶어서 커밍아웃은 원할 때 하는 것. 그렇죠. 그렇게 가면 어떨까 해서 지금 거의 최종안이 네. 그렇게 완성이 되네요. 너무 좋네요. 네. 그거 외에도 이제 네. 기획 중인 게 끌림판인데 네. 이거는 아직 디자인이 어렵나요? 조금 이게 움직이는 작동 방식은 되게 단순해요. 왜냐면 큰 판이 있으면 그것이 어떤 성적 끌림이고 중간에 다시 작은 판이 있으면 그게 이제 로맨틱 네. 끌림인데 그거를 돌려서 네. 이제 두 가지 그 성향을 맞춰보는 거죠. 그냥 네. 만약에 제가 그레이 섹슈얼이고 무로맨틱이다 이러면 이 판을 돌려서 맞춰보는 거죠, 두 개를. 근데 이게 단순히 이렇게 선만 그어서 만들면 예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쁜 게 중요하죠. 조금이나마 더 시각적으로 좀 즐겁기도 하고 교육적으로도 좀 효과가 있는 그런 굿즈를 만들려고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진짜 야심차게 준비한 굿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될까? 그래서 되게 거울님하고도 말씀했던 것도 약간 질렀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질렀다. 그래서 저희가 굿즈팀이 저랑 거울님이랑 이제 회계 담당하시고 계시는 마녀님이 네. 굿즈팀인데 저랑 거울님이 신나서 일을 벌려놓으면 마녀님이 열심히 뒤수습을 하십니다. 말리고 이건 아니다. 긍정적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되게 마녀님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마녀님은 항상 고생을 하시죠. 하시고 지금 그나마 예산이 정해져 있으니까 저랑 거울님이 약간 진정하고 한 가지 이제 집중을 하는 중입니다. 네. 그럼 책 내용을 설명을 하자면 앞에도 말했지만 커밍아웃을 대주제로 하고 있긴 한데 네. 커밍아웃이 주제가 아닌 글도 있어요. 네. 그것이 하다 보니?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 몽돌님이 쓰신 무성의 다양성에 대한 정보글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이건 무성애가 무엇인가? 무성애자 내에는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가 같은 얘기를 다루고 있다 보니까 커밍아웃을 꼭 주요 주제로 하기는 어려운 글이었고요. 네, 그렇죠. 그거 말고도 이제 영화 평론, 이것도 몽돌님 작품인데요. 네네. 백일홍 미스 후사이라는 영화를 무성애자 시점에서 네. 평론을 한 글이고요. 네네. 그거 말고도 제가 쓴 이제 이슈 브리핑 네. 이것도 제가 나름 야심차게 준비를 한 건데 네. 무성애와 관련 이슈들을 어디서 접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제 경우엔 외국 사이트 같은 걸 많이 다니니까 거기서 좀 기사도 보고 그러는데 아닌 경우에 그리고 커뮤니티 활동도 안 하는 경우엔 무성애 관련 이슈들이 우리나라에서나 해외에서나 뭐가 있는가 막 TV에 무성애가 나왔다는데 어디서 네. 나온 건가 그런 거 전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어떻게 부족하나마 모아보려고 쓴 거고 그리고 거기에 제가 논평을 하나 썼는데 약간 심각한 거? 이것도 커밍아웃이랑은 네. 이렇게 아주 큰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죠. 이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무성애자 인식 주간이 있었던 10월에 네. 이 K라는 분이 그 해왔던 여러 일들이 공론화가 되면서 큰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사태가 어느 정도 터지고 나서 이제 다른 분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저는 K가 운영하는 카페에 가입이 안 돼 있어서 몰랐는데 그 네네. 카페에서 되게 끌림 모델이라는 걸 네네. 가지고 네네. 네, 서로를 막 평가하고 너는 나의 끌림의 대상이야 이런 식으로 막 이상한 플러팅처럼 사용을 하기도 한다는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네. 아니 세상에 무성애자의 네. 무성애자의 경험을 설명하기 위한 끌림이란 단어로 어떻게 남을 플러팅을 할 수가 있고 또 너는 무성애자 아닌 것 같아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싶어서 네.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그 사태의 주인공 분이 네. 이제 아주 정해진 이론처럼 터뜨리고 다녔던 이 소위 끌림 모델이라는 것 때문이라는 걸 알고 너무 네네. 분노에 차서 네. 이제 그때 대화를 나눴던 시우님과 함께 글을 썼었거든요. 네네. 그때는 해당 카페 정도에만 글을 올렸었는데 무대 블로그하고 네. 그걸 좀 고쳐서 여러분들도 상황에 대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글을 써봤고요. 네. 네, 이것들이 일단 커밍아웃이라는 대주제에서 살짝 벗어난 글이나 작품들이고 네네. 그 외에는 대부분 커밍아웃을 아예 주 주제로 한 작품들이 많아요. 네네. 그래서 앞에 말씀하셨던 거울님의 문 모티프로 한 일러스트가 있고요. 네네. 그래서 출입문 하나, 회전문 하나 이렇게 있었죠 아마. 그렇죠. 네. 그리고 피바다님의 관심과 친절이라는 그림책이 있어요. 이분이 그림책으로 쓰겠다라고 네. 표현을 해주셔서 일단 네. 그림책이라고 적어놓긴 했는데 사실 책 한 권은 아니니까 그림책? 그림 글? 그림 글? 음, 라고 근데 약간 형식 자체는 되게 네. 동화 같긴 해요. 굉장히 그림이 단순한데 맞아요. 제가 지금 책 편집도 같이 하고 있는데 네, 편집자. 편집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동화는 되게 간단한 단어나 문장으로 좀 큰 걸 전달하잖아요. 함축적으로. 되게 울림이 좀 크더라고요. 네. 되게 네. 저도 그걸 가지고 카드 뉴스를 만든 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텍스트가 너무 없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걸로 뭐 어떻게 전달하지 하고 네. 텍스트 전체랑 네. 그림이랑 보는데 진짜 이렇게 적은 텍스트와 그림으로 이 단순한 그림으로 어떻게 이만큼 공감을 자아낼 수 있나 싶은.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번 책에서 제일 큰 수확이 피바다님 작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그 외에도 네. 이 미미님 일러스트 어피어링이라는 이제 후드를 벗는 네. 그림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커밍아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 네. 그리고 커밍아웃 빙고라고 이제 네. 무성애자라고 밝혔을 때 돌아오는 반응들이 아, 적나라하게 적혀 있는 정말 적나라하죠. 예, 빙고 형식의 일러스트가 있고 네. 네, 이거는 뒤에 좀 더 얘기를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계신 도링코님이 3단 콤보라는 닉네임으로 네. 네, 그리신 만화 햅섬? 네, 햅섬이라는 제목의 작품이고요. 제가 조금씩 그렸던 어떤 주제들을 커밍아웃이라는 이제 또 다른 주제로 정리를 한 건데 제가 다른 정체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커밍아웃을 했던 과정들 그리고 그 네.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반응과 거기에 대한 제 생각들이 한 몇 년 동안 계속 엎치락 뒤치락 이렇게 정제되는 과정에서 느꼈던 그런 감정들을 그렸던 만화고요. 형식은 9칸짜리 만화가 반복이 되는 것이고 햅섬이라는 이제 나중에 책을 보시면 세상에 나오면 보시면 알겠지만 또 광고를 또 그 챕터마다 음식이 주제가 있어요. 사탕이면 사탕, 케이크면 케이크. 그게 이제 그 만화 칸의 디자인이나 그런 것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그게 되게 독특했어요. 보통 네. 컷들이 이렇게 딱딱 나뉘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네. 하거나 둘 중에 하나 하잖아요. 많은 네. 만화들이. 그런데 진짜 음식 모양 자체로 네. 하나하나가 컷이 되고 창 같은 느낌도 있고. 네네. 네. 처음에 의도했던 것은 창이었는데 아무튼 그거를 되게 전체적인 디자인으로 분위기를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칸이 디자인이 됐고요. 햅섬이라는 제목을 또 설명을 드리면 사실 커밍아웃을 하려면 대면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게 어느 순간인지는 모르죠. 아무튼 간에 어떤 탁자와 우리 의자 2개를 놓고 사람들 이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인데 커밍아웃도 결국
항상 뭔가를 먹거나 그 상황이 그래요. 항상 맞아요. 차를 카페 마시거나 같은 데서. 카페 같은 데서 얘기를 하면서 되게 저는 고민하면서 말을 하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사실 일상적으로 수다를 떠는 그런 장소인데 저는 뭔가 제 인생에서 막 중대한 얘기를 하려고 혼자 고심을 하고 얘기를 잘하고 막 안절부절하는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그래서 헬프썸이라는 게 결국 이거 좀 드셔보실래요? 약간 이런 의미고요. 거기 그래서 나오는 여러 음식들을 음식들을 네. 제가 한번 잡숴보세요. 이렇게 우성이 한번 잡숴봐. 잡숴봐 이렇게 권유를 조심스럽게 하는 거를 좀 빗대서 지었던 네.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포뉴님 에세이 온전치 못한 커밍아웃, 이건 대놓고 제목부터 커밍아웃이 네, 들어간 그렇죠. 에세이죠. 네. 그리고 재현수님의 소설 종이풍선, 네. 이거는 이제 특이하게 무성애자가 아닌 사람의 입장에서 네네. 과거 무성애자의 커밍아웃을 떠올리는 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회원A님 에세이 루트4. 회원A님은 이제 A로그북부터 반투명 인간 네. 이런 식으로 네. 에세이를 하나하나 써오신 걸로 네. 기억을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연작처럼 쓰신 거죠. 네. 사실 이것도 그 연작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퀴어인 본인과 비퀴어인 연인과 살아가면서 얘기를 하면서 주변에서 겪는 반응들 네. 같은 것들을 쓴 에세이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책 소개도 마치고 네. 길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특별편을 찍는다고 하니까 네. 이제 오늘은 참여하지 못했지만 네. 보은님이 굉장히 궁금한 거를 막 이렇게 네. 질문 폭탄처럼 보내주셨어요. 엄청 많이 보내주셨네요. 네. 네. 그래서 이 질문 9개? 10개? 네. 이 네. 질문들에 한번 답변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네. 제가 먼저 질문 하나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답변해 주실래요? 네, 좋습니다. 당장 생각나는 궁금한 것은 1. 작품을 만들 때 생각한 의도가 있는가? 라고 하십니다. 작품을 만들 때 생각한 의도요. 네. 아까 말씀하신 햅썸을 네. 만들 때 네. 생각하신 의도 같은 것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저도 이 질문을 읽으면서 왔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나중에 또 다른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었는데 의도라는, 그러니까 뭔가 이걸 그리면서도 제가 무성애라는 개념을 어디 다른 이미지나 단어나 상징에 더 이상 의탁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더 이상 어딘가에 비유하지 않고 이미지로서 사람들에게 더 가시화를 위해서 좀 더 이미지로 전달하기보다는 좀 더 정제된 그림이나 글이나 그런 것들로 되게 일상의 작품처럼 한 번 더 그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뭔가 최대한 그 중간? 그 비유와 그 어떤 비유와 일상의 중간? 일상의 어떤 중간, 네. 어떤 그 과도기의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슈 브리핑은 다들 유성의 이슈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모아보자고 쓴 건데 네네. 뭐 이번에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다음 책을 만들 때는 이렇게 이슈를 보내주세요. 네네. 그러면 더 종합해서 쓰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논평은 이제 네. 좀 그냥 의도는 오로지 분노. 진짜 분노의 힘이 크죠, 굉장히. 굉장히 크죠. 사실 인권운동이라는 게 네. 좀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분노를 에너지로 삼는 경우가 맞는 것 같아요. 네. 나에게 사람들에게 혐오를 가하는 사람들, 그리고 뭐 가만히 있으라고 혹은 나중에 네. 될 테니까 지금은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 네, 그래서 이것도 또 다른 분노죠. 안 그래도 힘든 소수자 편에 와가지고 네. 다른 소수자들을 맘대로 재단하고 제일 좋지 않은 태도인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에 대한 분노로 네. 쓴 글이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도린코님 읽어주실래요? 어떤 작품 혹은 창작물을 보고 싶은가요? 혹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종류의 작품이 있나요? 무성애와 관련해서 어떤 작품을 보고 싶으냐는 질문이겠죠? 네. 제가 먼저 네네. 말씀드리면 최근에 꽤 그 어떤 드라마나 그런 영상물이나 그런 데서 무성애자 같은 캐릭터가 종종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쵸. 근데 사람들은 뭔가 무성애라는 단어를 잘 모르니까
그냥 그런가 봐 라든지 뭔가 다른 상대방이 열심히 유혹을 했는데 넘어오지 않는 철벽. 공략하기 힘든 이런 캐릭터라고 인식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무성애자들은 보면 알죠. 저 무성애자 아니야? 무성애 아니야? 막 이러면서 되게 커뮤니티나 그런 어떤 소수자들의 어떤 모임에서만 얘 무성애자인 것 같아 이러고. 네. 저도 최근에 어떤 미드를 보면서 그 딱 대사가 들렸는데 그 대사를 보고 무성애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 혼자. 어떤 미드인가요? 제가 요즘 섀도우헌터라는 되게 판타지 미드를 보고 있는데 네. 장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거기 나오는 어떤 이제 또 인물과 어떤 뱀파이어가 있는데요. 그 뱀파이어가 라파엘이라는 뱀파이어가 있어요. 근데 네. 그 뱀파이어랑 이 둘이 서로 끌려서 사랑을 나누는 장면이 있는데 네. 이제 이 뱀파이어가 아닌 그 상대방은 되게 당연히 어떤 성관계까지 자연스럽게 항상 분위기를 타서 네. 이어가려고 했는데 이 라파엘이라는 어떤 뱀파이어는 나는 한 번도 너랑 그걸 해보려고 한 적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제가 그걸 원작을 읽지 않아서 딱 그 장면만 봐서 그렇게밖에 파악을 못하지만 아무튼 저는 속으로 굉장히 놀랐었어요. 거기까지 너에게 끌리지만 그것까지 생각해본 적이 없어? 항상 네. 나는 처음부터 그랬어 라고 생각해서 이게 무성애자 관점으로 봐도 되는 건가? 라고 혼자 약간 설렜던 기억이 있네요. 이게 막 작가의 의도가 어떤지 모르니까 막 함부로 추측할 수가 하지만 없는데 혼자 엄청 속으로 신나했었죠. 약간 무성애자끼리는 뇌피셜로 네, 뇌피셜로. 이 사람 무성애자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하죠. 네. 그런 거 재밌죠. 네, 그런 거 혼자 소소하게 깨알처럼 즐겼답니다. 저는 사실 그냥 더 다양한 작품을 보고 싶어요. 무성애를 주제로 한. 그렇네요. 그래서 이번 책에 나온 그림책? 그림글? 네. 이 피바다님의 그림책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왜냐면 그 전까지는 이런 동화 같은 형식의 작품이 없었잖아요. 네. 그리고 약간 시 같은 것도 이제 나왔으면 네. 좋겠고, 네. 영화는 너무 큰 바람인가? 영화는 저는 진짜 그러니까 가끔은 어떤 카메오처럼 캐릭터가 쓱 지나갈 수도 있는데 네. 사실 저희가 바라는 건 그 사람이 메인이 돼서 그 사람 입장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맞아요. 그런 영화가 또 나왔으면 결국 네. 우리가 만들어야 게 아닌가 싶은 영화까지 만들어야 돼요? 너무 심한데? 시나리오 정도는 쓸 수 있겠죠. 그건 좋네요. 그리고 항상 말하는 게 네. 꼭 무성애라고 막 나오지 않더라도 네. 로맨스나 성애가 등장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다들 행복한 네. 그런 내용의 작품이 네. 뭐든 간에 있으면 너무 좋아요. 네.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네. 더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으로 가볼까요? 네. 다음 3번. 쓰다가 까먹. 이게 아니고 그 밑에 질문이 있네요. 네. 정체하고 혹은 무성애를 알게 되고 제일 별로였던 점이나 그런 순간 암울스름 분노 등이라고 질문을 던져주셨네요. 그렇군요. 어떤 별로였던 순간? 별로였던 순간. 저부터 말해야 하나요? 먼저 말씀하셔도 되는데. 저는 K 사태 터지기 이전에 네.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앞뒤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몇 분에게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분들이 밝히기를 원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밝히거나 공론화를 할 수가 없으니까 막 소가리만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항상 이런 사람이 계속 키퍼에도 나오고 막 성소수자 인권 운동가라며 네. 활동을 하고 있다니 그런 답답하고 막 그때가 제일 그러니까 무성애를 알게 되고라고보다는 그냥 무성애 커뮤니티에 들어오고 제일 답답했던 순간이죠. 네. 그래서 뭐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렇군요. 도린코님은 뭐 있었어요? 제일 별로였던 점이요? 사실 저도 작년에 있었던 그 일련의 사건들이 네. 별로 유쾌하진 않았고요. 사실 무성애자 네. 커뮤니티에서 활동하거나 네. 최선 보고 있던 사람들한테는 다들 굉장히 큰 사건으로 다가왔죠. 그렇죠. 네. 그 사실은 그 커뮤니티에 그 가입을 해볼까라고 했었는데 네. 뭔가 그 가입 절차에서 약간 마음에 들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맥락이 이 작년에 일어났던 그 일들과 맥락이 조금 함께 가죠. 네, 네. 함께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역시 제가 혼자 이상하다 느낀 게 아니었다는 걸 주변 사람들하고도 얘기했을 때 알게 되었고 조금 별로라고 생각했네요. 그거 말고는 뭐 이제 모든 이슈들에 대해서 되게 덤덤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크게 자꾸 터지니까 별로야 이게 아니고 약간 별로 이 정도? 그런 것 같네요. 뭐 그런 이슈가 아니라도 네. 제 경우엔 이제 무성애자라는 걸 알게 된 직후가 무성애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된 직후가 사실 되게 고통스러웠거든요. 아, 네. 되게 나는 아닐 거야라는 아, 이런 네. 강한 부정과 네. 근데 아무리 봐도 맞는 것 같은 이 팩트와 네. 네, 그런 것들이 결합해서 되게 힘든 시기였고 그 다음에 이제 무성애자라고 인정하고 나서는 사실 그 전에 겪지 않았어도 될 이제 네. 것들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그렇죠. 네. 무성애자라고 밝혔을 때 돌아오는 이 나를 정말로 나의 존재를 무시하는 아, 네. 예, 반응들 네네. 그런 건 사실 무성애자인지 몰랐을 때는 전혀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거든요. 그런 게 되게 별로였죠. 근데 그래도 좋아요. 아, 나를 속이는 것보단 나은 것 같아요. 아, 그거는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는 별로였던 점은 아마 제 만화를 보시면 알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또 홍보를 아니 지금 생각해보니까 다 만화에 그려놨네요. 여러분 꼭 굉장히 자전적인 만화. 네, 꼭 펀딩에 성공해서 저희 만화도 보시고 펀딩 해주세요. 펀딩 해주세요. 다음 질문 읽어주실래요? 다음은 정체화를 하고 또는 무성애를 알게 되고 또 반대로네요. 제일 좋았던 점이나 그런 순간. 저도 이것도 꽤 최근 일이에요. 되게 같은 학교에 다니는데 네. 2년 동안 계속 서로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냥 지나치면서 야 밥 한 번 먹자 이런 식으로 지나치다가 그게 2년이 됐어요. 근데 그 친구랑 최근에 밥을 먹었는데 네. 그 친구는 되게 완벽한 유성애자. 완벽한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아무튼 파워 유성애자. 파워 유성애자. 연애 외롭다. 죽고 싶다 이런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의 무성애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지만 그 친구가 얘기하는 유성애는 뭔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게 다른지 되게 비교하면서 듣게 됐고 약간 유성애를 더 이해하게 된 느낌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유성애 모르겠고 무성애부터 좀 알자 해서 무성애부터 공부를 했는데 막상 이게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그렇죠. 제가 나 이거 그냥 무성애만 알고 있어도 되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유성애라는 개념을 그 친구로부터 조금 질문을 던져서 답변을 듣고 그래서 약간 이해를 하게 되었어요. 그게 약간 최근에 뭔가 이해의 순간. 이해의 순간이네요. 네, 그건 늘 좋으니까요. 맞아요. 네. 초님은 뭐 없었나요? 저는 뭐 일단 사람들이 좋고 네. 무성애 커뮤니티에서 만난 사람들이 이제 사람 때문에 실망했지만 또 네. 만난 사람들이 너무 좋은 사람들이 많고 네. 그 점도 좋고 그리고 자신을 인정하는 거 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유성애에 대해 배우게 된다는 게 네. 이제 저는 제가 무성애자인지 몰랐으면 계속 딴 사람들도 다 똑같은 줄 알았을 테니까 세상에 그렇겠죠. 유성애가 네. 존재하는지 몰랐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알게 된 것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질문이 네. 이제 다시 우리 프로젝트로 돌아와서 그렇네요. 네. 네. 어떤 색깔의 작품이 들어갔는지도 궁금해요. 뭐 신나는 이야기가 있는지, 차분한지, 화끈한지. 수록된 작품들의 대략적인 프롤로그나 느낌을 알려주셔도 내 취향에 맞는 책인지 판단하기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사실 되게 작품들이 다양해서 네, 그렇죠. 네. 네. 차분한 작품도 있고 네. 저는 도린코님 작품 같은 경우에 되게 차분하고 담담하게 얘기를 풀어낸 네. 만화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되게 화끈한 이제 위임님 커밍아웃인 것 같은 것도 네. 딱 봐도 되게 화끈하죠. 한 네. 작품이고 뭐 되게 어두운 얘기도 있고 네. 네. 맞아요. 안타깝지만 색깔 많은 밝은 작품도 있고 네. 엄청 취향에 맞는 책인가라고 물어보시면 내 취향이 뭔지 몰라서 다 넣어봤어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약간 SM 아이돌처럼 네. 이 중에 하나쯤은 좋아하겠지. 네. 네. 그만큼 되게 다양한 색깔을 가진 책들이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이제 커뮤니티에서 있으니까 저분이 어떤 정체성이 뭔지 좀 더 세부적인 정체성을 알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네네. 그거랑 약간 대입을 해서 작품을 보다 보면 되게 재밌어요. 각자의 그 속도가 되게 달라요. 엄청 로맨틱이나 뭐 섹슈얼이나 맞아요. 집중하는 부분이 다르지 네, 않아요? 되게 다르고 저는 그게 보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네, 모르고 봐도 재밌습니다. 당연하죠. 다음에는 뭔가 제가 이거 아이디어를 냈다가 아마 조금 잊혀진 아이디어였긴 한데 약간 다이어그램을 만들어 보자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쪽에 더 에너지가 치우쳐졌는지 뭐 로맨틱 뭐 아, 이 섹슈얼. 작품에서 네네 그래서 약간 끌림판 같은 거죠 사실은. 어.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해볼까 했는데 네. 할 수 있다면 다음에 꼭 다음에 해보면 꼭,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끌림판을 만들고 네. 그 끌림판을 참조로 해서 아, 다음에 네.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거 좋네요. 완전 네. 좋죠. 네. 이렇게 또 부담을 더 드리고 잘 디자인하셔야 됩니다. 아, 그러면 조금 더 얘기할 만한 게 있을까요? 대략적인 프롤로그나 느낌. 대략적인 프롤로그나 느낌, 이거 다시 터블벅 페이지로 들어가서 봐야 될 것 같은데. 텀블벅.com 스테이지 2. 근데 정말 이번에 저자분도 많으시고 네. 장르가 다양해서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장르를 의도적으로 더 다양하게 하려고 했었어요. 네네. 그게 되게 돋보여서 네. 좀 풍성해진 것 같네요. 한번 순서대로 분위기를 말해볼까요? 네네. 거울님 일러스트 출입문 회전문 이거 어떤 분위기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제가 그 저자분들의 후기를 읽었을 때 네. 또 그냥 되게 다 비슷한 고민들을 거쳐왔구나 라고 네.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회전문이 정말 분명히 나에 돌았는데 네. 또 반대쪽으로 나갈 수도 있잖아요. 네. 약간 뱅글뱅글 도는 그 느낌이 뭔 줄 알겠거든요, 저는. 공감이 진짜 많이 됐어요. 그렇죠. 사실은. 네. 특히 거울님이 일러스트를 봤을 때도 사실 네. 확 와닿았는데 네네. 글을 하나 써서 보내주셨어요. 그거에 네. 대해서 네네. 그 글을 읽고 정말 공감이 너무 많이 돼서 네. 그 글도 책에 실을까 생각 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쉽게 잘 편집해주세요. 잘 편집해서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 출입문은 사실 의도하신 바랑 다를지도 모르겠지만 네. 그 무수히 많은 출입문들을 보면서 미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 저 일러스트를 봤을 때는 굉장히 정갈한 어떤 그리드상 위에 배치된 네네. 문들이지만 저걸 들어가면 또 어떨까? 저 실내가 되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저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상상하기에 되게 재밌고 흥미로운 일러스트라고 볼 수 약간 있을 것 상상의 같습니다. 여지가 많은 작품이라고 네, 생각했어요. 여지를 되게 많이 남겨두신 네. 일러스트 같더라고요. 그리고 뭐 몽돌님 정복을 무성의 다양성에 대해서 같은 경우에는 되게 학술적인 성격의 글이고요. 네, 그냥 차분한 마음으로 이런 연구들이 있구나. 네, 그리고 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를 네.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피바다님 그림책 같은 경우엔 이제 단순하고 그림은 되게 네네. 밝고 달콤한 느낌이지만 네, 그 달콤한 게 별로 좋지 않은 굉장히 가슴을 훅 치고 들어옵니다. 네. 문장 하나가. 거기서 굉장히 좀 공감 갔다는 게 이제 되게 짧은 얘기라서 이 문장을 다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되게 이 단맛이라고 비유를 하시거든요. 이 달콤한 맛을 모르면 마치 인생에서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닐까라는 이거 대목이 있는데 굉장히 그 알록달록 사탕 같은 일러스트랑 그 네. 글귀를 같이 보면 진짜 가슴이 미어집니다. 정말 공감이 너무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그다음 이슈 브리핑은 제가 아직 내지를 않았어요. 이슈 네. 브리핑은 네. 계속 약간 사진을 넣고 싶은데 사진을 추가하려다 보니까 네. 이게 좀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정말 내지 편집할 때 골칫거리일 것 같은 글이기도 해요. 사진이랑 글이랑 어떻게 배치할지. 네. 저는 박스형으로 이렇게 네네. 배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네네. 아니면 연표형으로? 연평 네. 제가 월별로 정리를 했거든요. 조금 달라지겠네요. 네, 연표형 아니면 박스가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걸로 배치를 네. 했으면 좋겠는데 네네. 이렇게 일을 시키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나중에 네.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죠. 네. 그래서 그냥 잡다하게 모아놨다라는 분위기의 글이고요. 네. 미미님 일러스트
어피어링 되게 분위기 괜찮지 않았어요? 저는 되게 그 미미님의 일러스트를 보면 되게 조금 뭐라고 할까? 되게 거기도 약간 판타지스러운 되게 아, 네네. 동화 나라의 어떤 잔혹한 동화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요. 되게 좀 뭔가 귀엽고 뭔가 밝으면서도 자세히 보면 엄청 네. 가시 돋친 장미처럼 맞아요, 맞아요. 뭔가 되게 그런 양면성이 보여서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표지도 그리셨는데 아, 맞아요. 표지 너무 이쁘게 그리셨죠. 표지 보시면 아마 어떤 이미지인지 상상이 네. 가실 거예요. 네네 어피어링 같은 경우에는 네. 사람이 후드를 벗는 내용의 내용이죠. 네. 일러스트인데 네네. 그 사람이 되게 미미님 작품 특징인 것 같은데 약간 네네. 되게 도링코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네. 되게 동화 속에서 나온 것 같으면서도 네네. 뭔가 되게 아름답긴 한데 네, 뭔가 맞아요. 뒤에 뭔가 있는 것 같은 뭔가 잔혹함이 숨어 있는. 네. 되게 네. 제가 보기엔 되게 이상적인 약간 이상적인 미형에 네. 가까운 그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런데도 거기서 뭔가가 네. 뭐라 표현해야 돼? 뭔가 느껴지죠. 네, 그것은 책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반면 커밍아웃 빈곤 이렇게 암시하는 거 없이 네. 진짜 훅 엄청 네, 현실적으로 다가오죠. 네. 네. 이런 거 겪어봤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네. 느낌이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몽돌님 평론 읽어보셨나요? 그 호쿠사이 말씀. 네네. 저는 정말 그게 엄청 흥미로웠어요. 왜냐면 그 호쿠사이라는 그 작가의 작품은 알지만 네. 한 번도 그 미스 호쿠사이 이렇게 해서 그 부녀가 네. 함께 작업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영화가 있는지도 몰랐고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것을 그 계기 삼아. 네. 근데 그 왜 이거를 무성애적 어떤 그 관점으로 관찰하셨는지 바로 이해가 가더라고요. 오. 물론 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회가 되시면 그 책을 영화를 애니메이션이거든요. 네. 그거를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영화를 미처 못 봤는데 진짜 네. 평론 보니까 되게 재밌는 영화를 소개하는 느낌도 있고 네네네. 그러면서도 네. 관점도 흥미롭고 그렇죠. 그래서 네. 진짜 재밌게 읽을 수 있는 네, 평론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헵섬은 사실 많이 설명을 하셨었죠. 아까 설명을 했었죠. 한번 잡숴봐. 잡숴봐. 네, 잡숴봐. 그리고 제가 상처받은 얘기. 근데 약간 네. 그림만 보면은 전 약간 뭔가 몽실몽실한 느낌이 강해서 네. 왜 음식들이 대부분 약간 달콤하거나 네네. 아니면 푹신하거나 연한 음식들이라서 맞아요. 되게 그런 딱 프레임만 봤을 때 되게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 안에 그렇군요. 글이 들어갔을 때 어떤 네. 느낌일지. 네. 네. 다들 제가 쓴 글이 다 들어가냐고 되게 우려를 해주셨는데 어떻게든 잘 넣어보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파이팅. 파이팅. 그리고 그다음 포뇨님 에세이 온전치 못한 커밍아웃 같은 경우엔 진짜 솔직하게 본인 이야기를 그냥 네네네. 있는 그대로 풀어낸 글이에요. 네네. 네. 저는 뭐랄까 그냥 무성애자의 정체하기 전에 유년 시절은 어떨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아, 네. 근데 되게 이게 저처럼 그냥 밋밋하게 지나갔던 분들이나 아니면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포녀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되게 오히려 더 성적으로 관심이 네네. 더 많고 그런 성적인 농담도 잘 던질 줄 알고 그런 이미지를 계속 구축하셨던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편이어서 네, 네. 되게 공감이 많이 갔어요, 네네. 사실. 그래서 굉장히 직관적이고 원초적인 네. 그런 커밍아웃의 얘기를 볼 수 있는 작품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아니구나. 3개 남았는데요. 네. 일단 그 다음이 재현수님 소설 종이풍선인데 네. 이건 되게 쓸쓸한 분위기죠. 굉장히 쓸쓸하죠. 그래서 네. 종이풍선이라는 풍선이 왜 종이지? 계속 생각하면서 막 읽었는데 되게 그분의 그 이전에 썼던 글이나 그 후에 썼던 글도 제가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읽었었는데 그분의 어떤 일정한 그 감수성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되게 커밍아웃이라는 그런 되게 느낌을 또 이분만의 또 분위기로 네. 담아서 쓰신. 그래서 굉장히 읽다 보면 되게 씁쓸해요. 공감도 가기도 하고. 문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진짜 읽을 때 여러 다른 시선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굉장히 제목이 긴데 네. 자의적 이론과 해석으로 무성애자를 가두다. 네. 예, 시우님과 제가 쓴 논평인데요. 네. 이거는 뭐 분위기랄 것도 없이 얘는 이건 나빠.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는 내용이라서 분노의 에너지가 네. 가득하게 느껴지는 작품. 딱 보셔도 그냥 화냈구나 싶으실 거예요. 네. 함께 분노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마지막이 회원 A님 에세이 루트 4인데요. 네. 사실 회원 A님 그전 에세이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달달하다 해야 되나? 아, 네. 이게 맞아요. 되게 현실에서 부딪히는 것들도 있지만 네. 그보다는 그 너무나 유니콘 같은 이쁜이님과 네. 이렇게 알콩달콩하는 모습들이 많이 그려졌었는데 루트 4는 사실 그것보다 좀 현실의 괴리에 네. 중점을 둬서 네. 그전만큼 그렇게 달달한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아주 많이 현실적인 부분으로 네. 네. 그러면서도 이제 본인의 루트 4라는 네. 제목에 담긴 네. 이 함축으로 네. 본인의 생각을 풀어내주셔서 아, 네. 그 뜻은 물론 반투명인간 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책을 읽어주시죠. 네. 그럼 이렇게 각 작품이 어떤 느낌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네, 네. 이제 다음 질문으로 갈까요? 네. 다음 질문은요. 각자 마음에 드는 추천작과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거 저는 이미 말해버렸네요. 아, 네. 그 피바다님의 네. 동화를 말씀하시는. 제가 막 네. 피바다님이 중간에 약간 이거를 왜 무성의 상징이 케이크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 작품을 넣으면 안 좋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네, 네. 빼겠다고 하신 적이 있었는데 제가 왜, 진짜 왜죠? 네. 그러니까 무성의 상징이 케이크니까 이거랑 상충돼 보일 수 있다며. 너무 뻔한 클리셰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 그러니까 본인의 작품이 이게 단 거를 싫어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거랑 상충돼서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되게 네. 고민을 하셨었는데 네. 제가 진짜 제발 내주세요. 이거 너무 좋아요. 오히려 더 좋아요. 막 이러면서 초님의 숨겨진 노고가 있었군요. 강한 애원을 그만큼 제가 제 취향에 딱 맞는 작품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저는 상충이 뭐죠? 되게 그런 거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맞아요. 그래서 우려하신 부분은 전혀 저는 느끼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가슴 아파 이러면서 너무 공감되고 진짜. 네,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도림코님은 어떤 작품이 제일 마음에 드셨어요? 본인 거 빼고. 제 거 빼고 피바다님 저도 아니 그것이 좋았고요. 이렇게 좋았고 네. 그것은 앞에 설명했으니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거울님 일러스트도 좋았었고 네. 스필이나 정보걸 중에서는 아무래도 그 호쿠사이 미스 호쿠사이 얘기가 되게 저는 흥미로웠죠. 흥미로웠네요. 네. 엄청. 그러니까 그런 예술 작품에서의 그런 무성애적 관점을 찾는다는 게 네. 쉽지가 않잖아요. 사실은 그냥 뭔가 의도해서 이 무성애 영화입니다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로맨스 영화입니다 이러는데 무로맨스 영화입니다 이렇게 전혀 그런 말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개인적인 흥미와 그런 것들이 잘 맞아 떨어져서 네. 되게 좋은 글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추천. 네, 추천입니다. 다 추천합니다.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작품을 쓰게 된 계기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주셨어요. 본인 작품을. 네, 그렇겠죠? 네. 그렇군요. 네. 작품 어떤 마음으로 만화를 그리셨나요? 계기가 있었나요, 따로? 사실 본업이 만화는 아니지만 만화를 계속 그리고는 있었어요. 네. 그래서 뭔가 글 쓰는 것도 좋아하지만 그 글들이 언젠간 그 이미지화 될 소스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되게 짧은 글들을 계속 써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어들을 수집을 한다거나 그런 꿈에서 나온 얘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수집을 하고 그걸 언젠간 만화나 이미지로 다시 재현을 시키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고대하면서 그런 그림 그리는 작업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커밍아웃이라는 주제가 딱 제 눈앞에 왔을 때 아마도 이것에 대해서 만화를 그리고 싶었나 봐요. 그냥 계속 뭔가 제가 여태 겪어왔던 어떤 메모해왔던 그런 일들을 잘 그 흐름을 엮어보면 이거 커밍아웃 할 때 내가 느꼈던 감정들로도 비슷한 맥락으로
묶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게 되었네요. 딱 마침 주제와 그리고 싶은 네. 것이 맞아떨어진. 내가 시기적으로 좋았다고 생각을 하네요. 그래서 좋은 작품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네. 작품을 쓰게 된 계기는 앞에 두 개 다 언급을 했었고요. 사실은 커밍아웃을 주제로 하면서 저도 너무 커밍아웃을 주제로 한 네. 창작물을 쓰고 싶었어요. 네네. 이제 사실 작년 책에도 소설을 하나 실었었고 네네. 그래서 너무 쓰고 싶었는데 이제 그거보다는 이슈 브리핑이 좀 책을 넓히는데 네네. 중요할 것 같아서 네. 그쪽으로 갔고요. 네. 다음에는 꼭 뭔가 창작을 네. 내고 싶지만 뭐 안 네. 되면 어쩔 수 없죠. 네. 됐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 다음에 돌림판 그 끌림판 끌림판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뭔지 잘 몰라서 궁금한데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일단 이거부터 갈까요? 아까 앞에 잠깐 설명드리긴 했는데요. 네. 그냥 로맨틱과 본인의 어떤 섹슈얼 지향성을 맞춰보는 네. 그런 끌림판이고요. 그러니까 왜 돌림판이라고도 말씀하시냐면 정말 돌리기 때문이에요. 판이 두 개가 붙어서 작은 판과 큰 판이 붙어서 돌아가는데 되게 지름이 12cm 정도 돼서 한 손에 쏙 들어가는 네. 느낌이고 뭔가 교육용으로도 좋고 굿즈용으로도 뭔가 가치가 있는 네. 그런 그리고 아직까지 다들 하지 않으셨을 것 같은 그런 굿즈를 만들자 그렇죠. 진짜 이건 아무도 안 했을 것 같아요. 해보자 해서 네. 무심코 질러버렸던 무심코라뇨. 무심코 질렀던 굿즈인데 이게 그래도 조금만 더 하면 네. 또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네. 싶네요. 이제 만들게 되면 네. 키퍼에서 이렇게 샘플 하나 갖다 놓고 네네. 직접 돌려보시라고 해도 네네. 너무 행복한 프로그램이 될 것 같아요. 다 좋아하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같은 질문 속에 들어가 있었는데 네. 빙고 미밈님이 하신 커밍아웃 빙고 네. 말씀이신가 봐요. 네네. 그래서 간략한 소개와 출연자들이 했을 때 몇 줄 나왔는지 이런 거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네. 이제 빙고를 지금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커밍아웃 빙고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미님 작품이고 무엇이냐 커밍아웃 했을 때 네. 무성애자임을 밝혔을 때나 아니면 무성애적 성향을 드러냈을 때 흔히 돌아오는 반응들을 적나라하게 네. 써주신 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글? 빙고 판이에요. 네. 그래서 5-5 네. 짜리 이렇게 칸이 있는데 가운데는 자유작성이고 네네. 그 외에는 이제 혐오 발언들에 네. 대한 내용인데 네. 이거 한번 해보셨어요? 이거 빙고? 저는 여기 녹음하러 오는 길에 잠깐 해봤는데 네. 되게 제가 직접 들은 말이 아니더라도 네. 정말 뭐 SNS라든지 그런 다른 사람들이 나 이런 말 들었다라고 그런 경험담 같은 게 엄청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아마도 그것을 바탕으로 하셨을 것 같지만 되게 가슴 내미 찢어지는 이거 그런 빙고 것 같습니다. 해볼까요? 네. 얼마나 나오는지? 제가 아예 왼쪽 끝부터 오른쪽 밑에 끝까지 다 읽어볼게요. 네. 뭐가 나올지, 얼마나 나오는지 실제로 들어본 것만, 네네. 실제로 본인이 들어본 것만, 다른 사람의 경험에 대해서는 하지 말고, 네. 해보면, 자,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도 약간 고구마를 많이 드실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네. 화났을 땐 뿅뿅 아시죠? 네. 욕하지 마시고요. 뿅뿅. 뿅뿅. 네. 네. 자, 1번 간단하게 하죠. 아직 어려서 잘 모르는 거야. 나이가 들면 잘 알게 되나요? 저는 26인가 7에 네. 제가 무성애자인 걸 알고 커밍아웃을 했음에도 네. 6이네요. 네. 어려서 잘 모른다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네, 뭐 30부터다. 그럼 30에 커밍아웃 했으면 40부터라고 했을 것 같아요. 세상에.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네. 안 끌리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겠지. 뿅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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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너무 화나는데 제가 직접 들은 적은 없어서 네. X를 치지 않겠습니다. 저는. 네. 네. 다음은 너무 섣부르게 자가진단하는 거 아니야? 도대체 섣부른 자가진단이 뭘까요? 대체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이 알았다는데 자가진단이라고. 병 아니야. 자, 띠용입니다. 띠용. 네. 다음 독신주의겠지. 난 독신주의자도 맞지만 그죠, 다른 거잖아요. 다른 거죠. 다른 의미인데. 네. 그다음
그 다음 직접 읽어주실래요? 노린꺼님이. 다들 뿅뿅하실 준비하시고. 자, 사람이 성욕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 헛소리야. 뿅뿅. 뿅. 예, 저 굉장히 많이 들었네요. 네, 지금 5개인데 4개 들었어요, 벌써. 성욕 있으셔서 좋으시겠어요. 참 좋으시겠습니다. 근데 정말 성욕의 유무와 끌림의 유무는 또 다른 문제인데 그러니까요. 그거를 구분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걸 설득하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구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실 성욕이 없으면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죠, 사실.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거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굉장히. 두 번째 줄은 제가 읽을까요? 네, 읽어주세요. 왼쪽부터 제가 너무 괴로워서. 순서대로 읽으면 그냥 단순하게 살면 안 되나? 뭘 그렇게 따져? 뿅뿅. 은 제가 들어봤습니다. 아, 진짜요? 근데 이렇게 뭔가 비꼬듯이 말했다기보단 되게 다들 네. 걱정을 해줘요. 그렇게까지 생각해야 돼, 이런 거. 그렇게까지 생각해야 돼? 다시 생각해봐. 막 널 스스로를 괴롭게 하지 마. 이런 식으로. 맞아요. 약간 네. 필요 없는 걸로 스스로를 네. 괴롭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네,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많이 들어봤네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너가 괴로워야 되냐? 세상에 괴로운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글들이죠. 그러니까요. 네. 약간 그 비슷한 걸로 네. 이 인터넷에 무성애에 대한 기사 올라갔을 때 댓글에 막 먹고 살만하니까 이런 놈들도 나온다 막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뿅뿅. 약간 같은 얘기죠? 막 그렇죠. 자기는 이런 거 없어도 잘 살았다 이거예요. 이런 거 없어도 잘만 살아가는데 왜 세상에 무성애자가 있고 뭐 내 기준에 어긋나는 사람들이 있냐 이거죠. 그렇죠. 이런 뿅뿅들. 자, 다음은 성욕 좀 없는 거 가지고 너무 포장하는 거 아니냐? 으아! 그러니까 포장이라는 건 보기 좋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무성애 보기 좋나요? 보기 좋나요? 보이나요? 포장 되게 내세울 게 없으니 뽐낸다 이런 비아냥거리는 것도 많이 봤었고 뭐 그랬네요. 이거는 SNS에서 많이 봤던 것 그렇죠. 같네요. 네. 옆에 것도 사실 그거랑 굉장히 연결돼 있는 발언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를 너무 특별히 여기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뭔가 스스로에게 수식어를 부여한다는 그런 행위를 되게 안 입곱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무슨 어떤 게임의 무슨 타이틀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닉네임 앞에 무슨 7살의 곰을 잡은 이런 거. 그런 거 뜨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뭐 좋아서 다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아니 누가 좋아서 성소수자라고 해요. 아니 이렇게 말하면 막 프라이드가 약간 사라지나? 물론 좋아서 자신이 성소수자인 걸 좋아할 수는 있지만 그거랑 별개로 네. 막 자기가 필요 없는데 자기는 성소수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현실적인 차별 생각하면 네. 그렇죠. 이 특별이라는 말이 굉장히 멀게 느껴지죠. 자, 다음은 누가 억지로 섹스하래? 아무도 신경 안 써. 이건 굉장히 악의에 찬 너가 무성애자든 아니든 난 관심이 없다. 네. 그리고 이걸 약간 무성애와 섹스를 안 함을 동치해 놓는 말이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계속 이걸 읽으면서 느낀 건데 자기랑 자주지 않았기 때문에 퍼붓는 어떤 저주? 왜 앉아줘? 나랑 왜 앉아줘? 관광 약간 이런 느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계속 그런 1인칭 화자의 느낌이 생각이 났네요. 사실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게. 네. 으아, 뿅뿅. 으아. 다음에 네. 그거 무에게 성령 느끼는 거? 설마 이거 야채 무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알았네요. 아니면 김무성 이하생략. 저는 학교 동아리에서 들어봤어요. 아 진짜요? 약간 제가 있는 걸 알지만 무성애자가 있으니 이런 농담을 해보겠다 해서 던지셨는데 다들 엄청 웃으셨고 저는 하하 하지 마세요라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하하 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때는 제가 거의 유일한 무성애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한창 이 밈이 엄청 돌아다닐 때였어요. 김무성애자라고 밈. 했는데 요즘은 보이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인기가 시들해진 것 같죠? 그렇습니다. 다행. 근데 되게 웃기네요. 무성애자인 사람이 있는 걸 알고서 일부러 이 농담이라고 던진 거예요? 그러셨던 것 같네요. 음. 별로 효과는 좋지 못했습니다. 물론.
웃기지 않았으니까. 웃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도 되게 많이 들어서 네. 뭐 제가 무성애자여서도 있지만 네. 그러니까 이제 김무성 나올 때마다 괜히 저를 보면 웃고 막 네, 그죠. 그런 것도 되게 많이 있었는데 이제 너무 많이 들으니까 재미가 없어요. 노잼이죠, 완전. 처음엔 헛웃음이라도 나왔는데 네. 이제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저의 반응을 보시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약간 해도 되나? 안 되나? 일부러 던져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아마도 당사자가 하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라고 그런 식으로 넘어갔던 것 같네요. 맞아요. 괴롭다고. 그러고 보니까 어제 이제 나중에 올라갈 네. 3화, 4화를 녹음을 했었는데요. 네네. 근데 그때 장난이란 주제가 나와서 네. 남을 놀리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군요. 이거 약간 사화 스포인데 그때 보은님이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개인의 정체성이나 바꿀 수 없는 걸 갖고 놀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걸로 만약에 놀릴 수 있는 건 자기 자신을 놀리는 건 가능한데 그렇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저는 무성애자가 그래 나 김무성 좋아해 이러는 건 전 괜찮다고 봐요. 그거는 뭐 되게 자조적으로 할 수 네. 있다고 생각하는. 그래 내가 뭐 참 좋아하지 이럴 순 있는데 네. 근데 다른 사람들이 그러는 거는 네. 내가 할 순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건 용서할 수 없어. 물론 나는 하고 싶지 않지만. 그럼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줄로 가볼까요? 이제 제가 짐을 더 맡을 네. 차례군요. 네. 이거 너무 많이 들어서 호르몬 불균형 같은 거 온 게 아닐까?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나요? 네. 저는 이제 무성애자라고 커밍아웃을 했을 때 대다수가 네. 제 주변에 있는 대다수가 비성소수자고 성소수자에 대해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본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하이퍼섹슈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얘기를 들었을 때 산부인과 가보라고. 진짜 그렇게 말해요? 네네, 진짜로. 진짜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진심으로? 네. 이 사람들은 결코 나를 상처 입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걱정을 해가지고 맞아요. 아니, 만약에 그렇다면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냐. 삶을, 어떻게 성욕 없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맙소사. 빨리 산부인과에 가서 호르몬 치료를 받아라. 저는 다른 방향의 호르몬 치료를 받고 싶은데. 호르몬 불균형. 저는 근데 되게 그냥 평소에도 되게 뭐 중성적이다. 뭔가 여자나 남자냐 이런 말을 많이 들어서 뭐 호르몬 불균형이라는 말을 못 들어봤던 것 같거든요. 그냥 쟤는 원래 좀 이게 주변의 차이인 것 같아요. 쟤는 원래 좀 그래. 제가 아마도 어떤 예술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어서 그나마 그 편견이 눈에 보이지 않았던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서로 관심이 없어서 얘기를 하지 않았던 걸 수도 있지만 이건 좀 충격적이네요. 호르몬 불균형이요? 저는 많이 들어서 되게 충격 받으실 줄 몰랐어요. 너무 당연히 다들 듣고 있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시무룩 나만 듣고 있었어. 시무룩이. 아니요, 근데 많이들 들으셨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말은 인터넷에서 주워 듣고 쉽게 단정하지 마. 인터넷에서 주워 듣고라고 막 이렇게 악의에 차서 말한 사람은 없었지만 제 주변은 약간 너무 쉽게 단정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는 되게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인데 너무 쉽게 그런 걸 결정하는 게 아니냐. 내가 쉽게 했는지 어떻게 알아. 답답하죠. 저는 인터넷에서 주워 듣고 알았는데. 맞아요. 인터넷에서 주워 듣는 거 말고 방법이 없잖아요, 사실. 저는 그렇죠. 인터넷 서핑하다가 알게 된. 진짜. 퀴어 이론에 대해서 계속 어떤 정체성에 대한 정의가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라는 것도 시작해서 타고 넘어가다 보니까 무성애가 있었고 아니 이게 뭐람? 이러고 완전 나잖아? 이러고 알게 됐던 경우였는데 인터넷의 힘을 무시하시는군요. 맞아요. 인터넷 세상인데. 인터넷이 곧 당신을 지배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쉽게 단정하지 말라는 말도 참 본인이 너무 쉽게 단정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거는. 사실은 그렇죠. 네. 다른 사람의 정체성을 왜 쉽게 단정하고 있다고 본인이 단정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문장별로 나눠져 있잖아요. 칸마다. 근데 이거 칸 몇 가지만 읽으면 어떤 한 대화가 되는 것 같거든요. 쉽게 단정하지만 아직 어려서 잘 모르는 거야. 그냥 단순하게 살면 안 돼. 뭘 그렇게 따져. 이런 식으로. 진짜 이게 연속기로 들어오잖아요. 연속이 될 뿐이지 이게 다 이렇게 잘라놨다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네요. 진짜 왜냐면 되게 많이 들어봤지만 이런 얘기를 한 사람들이 되게 몇 명이에요. 몇 명이서 이거 중에 여러 개를 퍼부은 거죠, 저에게.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한숨. 그 다음 이제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만 있으면 됐지 뭘 또 멀또라니. 뭘 또 뭘 또 이 사람들은 그래도 이제 성소수자의 존재는 인정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하는데 아직 벅차신 거죠. 네. 조금. 일단 이해해줘야 긍정은 할 됩니다. 수 있어요. 성소수자의 존재를 인정은 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막 네. 그거를 이제 비퀴어 중에서도 네네. 있지만 사실 성소수자이면서 그런 발화를 하는 사람들도 약간 있고 되게 많으셨던 걸로. 아,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트위터를 하다 보니까 아, 이렇게 넘기다 보면 되게 그런 말들이 많이 보여요. 어머나. 그래서 근데 그건 제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해요. 그냥 네, 이렇게 그냥 생각한다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죠. 할 수 없지 뭐 그런 거죠. 이게 되게 웃기는 게 네. 성소수자 중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아, 네. 약간 소위 자신을 레디컬 페미니스트라고 부르며 반성소수자식으로 살아가는 분들 중에도 그런 네.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그건 몰랐네요, 저는. 아, 네, 저 되게 그랬어요. 약간 그 왜 젠더 퀴어 이런 걸 비웃으면서 아, 네. 스스로를 왜 트랜스 뭐 이런 식으로 아, 네. 해서 비꼬는 분들이 이제 네. 무성애의 존재에 대해서도 왜 그딴 게 왜 필요하냐는 식으로 네. 이제 비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이쪽에서도 그러고 저쪽에서도 그러면 뭐 꼭 세상이 양분된 건 아니지만 뭐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네. 힘듭니다. 네. 다음은 이거는 진짜 마음의 준비를 하고 화날 네. 것 같으면 약간 넘기셔도 됩니다. 네. 그거 정신병인 듯 말도 안 돼. 뿅뿅. 뿅뿅. 이거는 이제 무성애자와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과 정신질환이 있는 무성애자 셋을 다 지워버리는 표현이죠. 아, 네. 그렇네요. 왜 그러냐 진짜. 이게 되게 안타까운 게 무성애는 이제 치료가 안 되니까 정신질환이 아니라고 계속 밝혀야 되고 그래서 DSM에서 삭제하고 그런 것도 운동을 통해서 했었어요. 네. 하지만 그럼과 동시에 정신질환이 있는 무성애자들 혹은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의 존재를 지우지 않는 거기까지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거 정신병인 듯이라고 했을 때 아니야 라고 화를 내면 그건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그게 욕이라는 거야? 라고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워요. 둘 다 소수자라. 둘 다 소수자인데 사실 이런 발화를 한 사람이 나쁜 거죠. 맞아요. 네. 나쁜 사람. 나쁜 사람. 아, 빨리 넘어가 버리죠, 우리. 네. 다음 근데 다음. 다음은 도림코님 읽으셔야 돼요. 아, 네. 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스스로를 억압하지 마. 억압 단정. 억압. 포장. 억압. 다. 이거 약간 오히려 페미니스트라고 스스로를 규정하는 사람들이 더 그런 말 많이 해요. 아, 그런가요? 네. 어떤 식으로? 여성도 성욕이 있어도 되는데 아, 왜 이 세상의 이 억압에 네네. 지지 마라. 네네. 너의 성을 마음껏 드러내도 된다. 내가 마음껏 드러내고 있다고 지금. 아, 무성애자를 네. 보고도 스스로 억압하지 마라고. 네,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커밍아웃을 했을 때 이것도 직접 들은 표현인데 아. 이분도 심지어 성소수자신데요. 네. 예, 제가 무성애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너가 세상의 억압에 진 게 아니냐, 그걸 세상의 억압을 내재화한 게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서 네. 예, 어떤 맥락인지 알 것 네, 같아요. 성적으로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 네. 네. 아, 난 자유로워요. 충분히 자유로운데 답답스. 그분들이 봤을 때는 조용해 보이나 봐요. 그러게요. 네. 네, 다음은 고자네. 세 글자, 세 글자로, 제일 강렬한 세 글자죠. 세 글자로 무성애자를 화나게 하는 법. 와우. 아, 이거 말할 필요가 없겠죠? 네. 네. 이것도 앞에 정신질환과 동치하는 거랑 네.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죠. 네. 양쪽에게 다 실례. 다 실례인. 한동안 그래서 지적을 하는 운동이 있었고 네. 조금 잠잠하더니 요즘은 또 약간 그 병신이라는 그 워딩처럼 다시 그냥 아, 되게 또 쉽게 소비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 왜 말투 안 고쳐요? 전 그 병신이라는 말 아직까지 쓰는 사람들도 너무 답답하거든요. 저는 그때 그 병신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지 말라고 할 권리가 있는가라고 또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저는 할 수 없고 그냥 남들이 어떻게 쓰는 건 내가 어떻게 못하지만 그냥 나라도 그냥 조금 대체어를 찾자라는 식으로 살고는 있거든요. 네.
그런 하지만 전 쓰지 말라고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 네. 네가 잘못하고 있는 건데 네. 내가 왜 말을 안 해야 돼. 그래서 쓰지 말라고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군요. 고자라는 말도 웬만하면 욕으로 쓰지 말아주세요. 아. 다 욕으로 쓰니까. 그렇죠. 그러면 다음으로 그럼 혹시 동성애하니? 헤헤. 미드 동성애 혐오 발언. 뿅뿅. 이게 왜 이성애자로 오해받는 것만큼이나 동성애자로 오해받는 것도 똑같이 기분이 나빠요. 저도 꽤 오해를 많이 받았었네요. 머리가 짧으니까 아, 동아리 들어가서 아무 말 하고 있지 않으면 혹시 레즈세요? 흔히 네. 말하는 레즈의 그 고정관념에 네. 딱 그 속하는 모습? 모습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표현? 조금 저는 중성적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네. 중성적으로 옷을 입고 머리도 쇼커트고 이러다 보니까 되게 그럼 레즈세요? 아니 무성애자인데 무성애자가 뭐 아, 뭐임? 너무 자연스러웠어. 뭐임? 이 흐름 너무 자연스럽지 자연스럽죠. 않아요? 네. 되게 수백 번 겪어보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약간 해탈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되게 겉모습 보고 약간 성적 지향을 판단하려고 하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되게 많죠. 사실 레즈비언 중에서 머리 짧은 사람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네, 네. 저도 머리 잘랐을 때 네. 뭐 그냥 막 너 레즈비언이구나라고까지는 아닌데 그냥 되게 그 머리를 자르고 화장을 진하게 했을 때 막 센 언니 부치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말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아, 네. 저는 언니도 아니고 부치도 아니고 쓰지도 않습니다. 센가요? 세지 않아요. 세지 않아요. 쓰지 않아요. 연약합니다. 연약한 무성애자. 그렇네요. 맞습니다. 되게 흔한 오해. 네. 왜냐면 하나인- 그래도 성소수자인 건 받아들인 거죠. 무성애자가 성소수자인 건 받아들였는데 네네. 성소수자가 알고 있는 성소수자가 동성애자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네. 이미 베이스가 깔려 있으니까. 네. 성소수자의 존재를 아니까. 네. 거기서 만족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네. 이게 뭐람? 이게 뭐라. 다음으로는 저번에 경험이 나빠서 생긴 트라우마네. 뭐 연애를 실패했다던가 뭐 성폭력 그럼. 경험이 있다든가? 네. 네. 그런 발언들을 쉽게 오른쪽에 있네요. 그렇네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어릴 때 성폭력 당한 적 있지? 오, 근데 이런 걸 직접적으로 묻는 사람 예, 있습니다. 있고요. 네, 정말 예, 많습니다. 몰상식하네요. 근데 이것도 걱정이라고 하는 거죠. 앞에 병이냐고 물어보는 거랑 마찬가지로 이제 너가 나쁜 경험을 해서 세상의 즐거움을 모르게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시는 거죠. 그분들은 뿅뿅 그러지 마. 걱정하지 마. 제발 걱정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를 본인이 판단하는 것도 웃기네요. 네. 되게 저 되게 관련된 걸 되게 많이 들어봤었는데 네. 좀 약한 것만 하자면 이제 저번의 경험에 대해서 약간 네가 지금까지 만나왔던 사람들이 다 네. 못해서 왜 약간 이거는 또 자칭 페미니스트이신 분들이 네. 페미니즘을 약간 잘못 접해서 이제 약간 한국 남성들이 얼마나 섹스를 못하고 성의 없이 하는가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어오신 거죠. 겪었거나. 너무 네. 단편적인 것만 말씀하시면 듣는 제가 고통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그분들이. 네. 그분들이 잘못 접하신 분들이 단편적인 얘기만 고통을 전해드려서 아니 사실 되게 공감이 가네요. 주변에 그런 분들이 종종 계셨기 때문에 네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네. 성폭력 이건 진짜로 실제로 성폭력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더 사실은 이 말들을 들었을 때 더 고통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무례한 질문이죠. 네. 뭐 할 말이 없네요. 말이 뭐. 네, 말이 뭐. 다음 제가 읽는 건가요 혹시? 네, 마지막 줄인데요. 힘드시면 제가 읽어도 됩니다. 번갈아 읽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저 먼저 할게요. 네. 그럼 자위도 안 해? 응, 안 해. 할 말이 없네요. 하든 말든 무슨 상관인지 잘 모르겠네요. 남 자위하는 거를 보통은 안 물어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나라에선 특히. 근데 무성애자라는 걸 밝혔다는 이유로 왜
아니라면 안 물어볼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신기하다라고 예. 생각하는 거예요. 되게 신기한 동물 쳐다보듯이. 약간 동물원에서 동물원에 관찰하듯이. 원숭이 보듯이. 예. 그러면 그것도 안 해? 이런 식으로 되게 원숭인데 바나나 안 먹어? 막 이런 느낌으로. 되게 안쓰럽다? 약간 신기하고 안쓰럽다. 하지만 이해해줄. 이해해줄? 약간 이런 이해해줄. 이해해줄. 되게 시혜적으로. 아. 이해는 해줄게. 아 정말 음. 그렇네요. 네. 다음은 제가 읽을게요. 네. 애인이 불쌍하다. 음. 아니 왜 잘 사귀고 있는 두 사람을 이렇게 폄하하시는지. 무성애자도 불쌍해하고 무성애자 애인도 애인도 불쌍해하고 불쌍해하고. 아유 아주 성자가 납셨어요 진짜. 저는 전 애인까지 불쌍하다는 말도 들어봤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그거죠. 속였다? 네, 이런 네, 네. 네 그런 너가 맥락이죠. 네. 그 친구에게 로맨틱하게나 성적으로 끌리지 않으면서 이제 속여 만났다. 그거 없이는 연애가 성립하지 않을 텐데 분명 그러니까요. 넌 속인 거야 이렇게. 다음 제대로 해보면 생각이 달라질 걸. 뿅뿅 뿅뿅. 뿅뿅 뿅뿅 하면서 이 칸에 X를 치고 있는 저 자신이 너무 안타깝네요. 이걸 정말요. 왜 이렇게 많이 들었어. 벌써 빙고 되신 거 아닌가요 혹시? 2줄 됐네요 두 지금까지. 줄이요? 와 가운데 자유작성 X 치면 4줄인데요. 이건 정말 모두에게 권해보고 싶네요. 주르륵. 고통스럽지만 그 책 내지에 이 빙고판이랑 직접 해보실 수 있는 빙고판이 같이 있기 때문에 네네. 직접 적어서 만들 수 네. 있는 빙고판도 있으니까. 있으니까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책을 사세요 여러분. 제 아이디어인데 그 네. 직접 적어서 만드는 거에다가 네네, 네. 좋은 말로 적어가지고 약간 사이다 하면 너무 좋겠어요. 이거에 대항하는 내가 들어본 좋은 말. 좋은 말. 좋습니다. 그것도 좋네요. 뭐. 그걸로 이벤트 같은 거 해도 좋겠어요. 진짜 그거 좋은 말로 빙고 만들어보기 이벤트 네. 이런 거. 네네. 책 나오면 해볼까요? 좋습니다. 적어놔야 돼. 빙고 추천. 그다음에 제 차례인가요? 네네. 안 해봤으면서 어떻게 알아? 이 똥인지 된장인지 누누이 말하지만 찍어 먹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안 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의 변조 버전으로 네. 이제 해봤다니까 동성거 안 해봤으면서 어떻게 알아?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진짜요? 그들이 보기에 저는 이성과 성경험이 있는 거예요. 남성들을 만나왔으니까. 네. 근데 이제 동성? 그들이 보기에 동성? 그러니까 여성과 성경험이 없으니까 넌 여자랑은 안 잡았는데 그럼 알고 보면 레즈비언인 게 아니냐. 그런 면에서는 되게 상상력이 풍부하네요,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근데 뭐 여자라도 잡았으면 뭐 좋은 여자랑 안 잡았고 뭐 다 결국 똑같은 맥락의 네. 이야기들. 끝나지 않는 얘기죠 이거는. 네. 그것에 활용점점이 완전 마지막 활용점점. 마지막이네요. 네. 읽어주시죠. 나랑 한 번 하면 고쳐질 걸? 이렇게 자신감이 넘칠 수가 있나요 사람이? 난 그것도 대단한데? 진짜 대단한 자신감이네요. 도대체 뭘 근거로 그런 자신감을 가지는 뭘까요? 사실 이거 5번째 줄을 그대로 읽으면 한 사람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한 사람에게 들은 것 같아요 저. 네, 맙소사. 결국 이 말들 혐오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결국 이건가 싶은. 이게 나랑 한 번 하면 고쳐질 텐데 거예요. 왜 안 해줘? 관광 그런 것 같네요. 이거 봤을 때 생각한 게 그 예전에 래퍼 BYC가 네. 그 본인 랩 가사에다가 왜 자신으로 인해서 여성의 동성애가 감소한다 이런 가사를 적었었어요. 네, 기억이 나네요. 네, 그때 진짜 사람들이 막 무슨 자신감이냐 막 이러면서 약간 이건 좀 안 좋은 거지만 외모 조롱이니까 안 좋은 거지만 BY 사진과 레즈들이 좋아하는 얼굴 사진 이렇게 네. 마치 빙고판처럼 해본 걸 봤어요, 제가. 네. 네.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뭐 그 외모 비하는 안 좋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진짜 무슨 자신감으로 다들 네. 고치겠다고 의사도 못 고치는 걸 한숨. 왜 어떻게 너네가 그런 자신감이 없으면 그 장르를 못 하는 것인가라고 늘 의문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힙합. 네. 저는 힙합을 너무 좋아하는데 네. 정말 들을 수 있는 가사가 얼마 없어요. 그죠. 듣다 보면 중간에 폭탄처럼 하나씩 터져요. 터지죠. 그래서 그게 조용히 끕니다. 그럴 때마다.
지금 저는 지금 가운데 자유작성을 냅뒀거든요. 아, 네. 빈 칸으로. 네네. 근데 지금 하나, 둘, 셋, 네 줄 벌써 빈고가 되었어요. 대단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엄청나네요. 아, 참담하네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이 속에서도 이렇게 잘 살아온 자신에게 네. 칭찬을 해주도록 합시다. 아, 빈고의 끝은 자기 칭찬. 박수. 참. 여기 중에서 혹시 없는데 들어보셨다던가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여기 없는데 들어본 거 되게 늘 많지 않아요? 여기에 있는 거에 약간 다들 변형일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네. 네, 뭐 패션 튀어다라든가.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느낌. 진짜 세 글자로 무성애자를 화나게 하는 방법과 네 글자로 무성애자를 화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네. 네 글자가 그럼 패션 튀어일 것 같습니다. 진짜 어떻게 그런 단어를 만들 생각을 했을까요, 사람들? 패션팸이라는 말도 있으니까요. 패션 뒤에 아무거나 붙여도 정말 뿅뿅. 전 뭐 회개해라 이런 말도 들어봤고요. 종교적인 네네. 의미인가요? 그 처음에 제 친구 중에 되게 기독교 독실한 신자이면서 좀 그 안 좋은 쪽으로 독실한 신자인 친구가 있어요. 네, 안전. 그 친구에게 커밍아웃을 했을 때 처음에는 뭐 동성애는 나쁘지만 무성애는 괜찮은 거 아니냐라는 반응을 보였었는데 네. 예, 여기서부터 지금 좀 화나셨죠, 지금. 네, 약간 이성을 놓을 뻔했습니다. 네. 예, 그거를 이제 무성애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이제 성소수자라는 걸 인식을 하게 되고 나서는 네. 이제 저에게 늘 볼 때마다 회개하라고. 저런. 예. 그 그분- 친구도 저를 위해 하는 얘기죠. 그렇죠. 그분 입장에선 제일 선의를 가지고 해주시는. 네. 이러면 천국에 못 갈 것 같으니까. 안 그렇습니다. 가도 상관. 자유작성에 회개하라 적응. 회개하라. 강력한데요. 강력하네요. 도림코님은 여기 안 적혀 있는데 들어본 빡치는 말 있나요? 근데 저는 들어본 말이라기보다는 네. 어떤 시선?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냥 쟤는 남자 선머슴처럼 생겨서 연애도 안 하고 뭐하냐?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무성애. 그러니까 제가 연애를 하지 않고 어떤 그러니까 이성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에 되게 의문을 많이 가지더라고요. 엄청 이상하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되게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은 아예 범성애자거나 아예 저처럼 무성애자지만 딱히 정체화를 하지 않은 친구들이 많거든요. 비슷한 친구들 뭔가 해야 뭔가 비슷한 그것들이 통하는 그런 소외라고 해야 되나 그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네. 부분이 통하는 그런 분들인 것 같네요. 네, 그런 게 조금은 통하는 친구들이네요. 돌이켜 생각해 보면. 네. 그러고 보면 되게 여기는 사실 직접적인 혐오 발언들만 담았지만 네네. 실제로 힘들게 하는 거는 되게 이런 발언들보다도 네.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성애적인 분위기, 성애적인 게 당연하다는 네네. 당연하다고 가정하고 가는 분위기 그런 것들은 이제 너 왜 그런 말 해? 라고 바로바로 말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네. 근데 그게 늘 항상 내 주변에 있으니까 공기처럼. 정말 그게 너무 힘들어요. 예를 하나만 말씀드리면 뭔가 중학교 때나 그러니까 초중고 학창 시절 때 네. 친구들이 굉장히 연애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저는 그것에 관심이 없지만 그 누구보다도 그 흐름을 되게 잘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뭐야 쟤네 연애하나? 뭐야 쟤네 분위기 심상치 않은데? 혼자 조용히 뒤에 앉아가지고 네네. 하면 100% 사귀고 있다던가? 네.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뭐 어떻게 됐어? 그러면 알고 있었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알아? 뭐 이런 식으로 다 티나는데?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지? 그렇게 티내고. 그렇게 티를 내고 다니는데? 그래서 되게 정말 자기들은 공기처럼 그런 분위기라서 정말 인지를 못하는 건가?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걸 꽤 오랫동안 학창시절 내내 계속 그런 경험을 했었고 되게 조금 이질적이다고 생각했죠. 약간 밖에서 보는 관조자 같이 네. 밖에서 보는 사람이 더 잘 알아채잖아요.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네. 그런 늘 분위기 속에서 있었던 게 좀 힘들었네요.
힘들어요. 듣기만 해도 힘들어요. 전 눈치가 느려서 다행이에요. 아, 네. 저는 너무 이렇게 막 세살 관찰을 하다 보니까 저는 반대로 약간 다른 생각 없이 친하게 지내도 그거를 연애로 몰고 가는 그것도 사실은 네. 전체적인 분위기잖아요. 네. 연애 너무 네. 정말 연애 환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냥 같이 다니면 얘네 사귀냐. 손만 잡아도 100% 사귀네. 같이 저 대학교 때 같이 카페를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아, 네네. 그러니까 그 친구는 카페를 다니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혼자 카페를 가기엔 너무 수줍은 친구인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친한 친구인 저에게 네. 이제 부탁해서 공강 시간이나 이렇게 시간 빌 때마다 같이 카페를 다녔었는데 이제 거의 과에서는 거의 저희 둘이 사귄다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나중에 남들에게 듣고 아는 거예요. 내가 이 아. 친구가 사귀고 있다고 소문이 난 거를. 그렇구나. 그래서 정말 그 친구와는 정말 친구다, 매우 친구다, 굉장히 친구다 이거를 몇 번이고 강조를 하고서야 믿어줬었는데 이걸 왜 내가 믿게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설득을 해야 되는 건지도 진짜 이상하네요. 그냥 딱 보기에 이성으로 보이는 두 사람이 같이 다니면 음. 무조건 커플이라고 보는 거. 아, 네. 답답. 저 동생이랑 다닐 때 되게 커플이라고 인식된 적이 좀 많았단 말이에요. 네, 저도 종종 답답. 저희 형제와 같이 다니는데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네, 답답하네요. 답답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할 얘기는 거의 다 네네. 한 것 같은데 네. 그 뒤에 이제 뒤늦게 보내신 질문이 있는데요. 아, 네. 우리 굿즈 중에 타포린 가방이 있잖아요. 네. 아까 케이크 친구가 열쇠 들고 달리는데 네. 그 타포린 가방이 뭔지를 모르겠다고. 약간 큰 대형 마트를 가시면 네. 나눠주는 약간 질긴 비닐 재질의 가방이 있어요. 그 각 잡힌 거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마트 가면 노란색 각 잡힌 그 물개 수달인가 그려져 그거 있고. 그려져 있는 나는 귀여워 막 이런 거 써 있잖아요. 그래 좋아해 막 이런 있잖아요. 그래서 500원 주면 거의 네네. 그 구매하듯이. 보증금으로 그쵸, 네. 네, 빌리는 건데 빌리는 건데 약간 반납을 안 하게 되는 그것. 사람들이 잘 들고 다니는 그래서 그런 재질의 가방이고요. 네. 실크 스크린으로 그거 1도 인쇄 정도로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실용성이 네. 많을 거라고. 일단 튼튼하잖아요. 그렇죠. 질기고 튼튼하고 각 딱딱 잡혀 있고 잡혀 있고 무엇보다 비닐이니까 방수도 될 거 아니에요. 방수에도 당연히 네. 이게 키퍼가 또 7월에 서울 키퍼가 7월에 열릴 것 같다고 하는데 네네네. 혹시 비가 오면 꼭 그 방수 가방으로 네, 다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것들을 담아서 네. 쓰시길. 그리고 그렇게 많이 찍지 않을 생각이에요. 왜냐면 다 수작업이기 때문에 힘들어서요. 한 100장 내외로. 근데 100장도 너무 힘들지 않아요? 네, 뭐 도링코님, 거울님 모이고 저까지 가도 인당 30장은 찍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할 수 없죠. 어떻게 잘 해봐야죠? 잘 해봐야죠. 그리고 반응이 좋으면 키퍼 이후에 뭔가 또 네. 그 판은 남아 있으니까 네. 또 새롭게 인쇄를 해볼까 생각만 하고. 이렇게 미래의 노동을 네. 계획하고 계시네요. 제 인생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타포린 가방은 그 대형마트 가면 주는 질기고 각지고 반딱반딱하는 네, 튼튼한 가방. 튼튼한 비닐 소재 가방입니다. 그러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굿즈 담당자가 참여한다면 참여하셨죠? 네. 여기 참여한다는 말인가요? 네네 여기 녹음에 참여한다면 얘긴데 네. 그래서 굿즈 담당자가 굿즈를 보고 어머 이건 해야 해 라고 꽂혔던 과정이나 이유가 있다면 그런 것도 등장하면 재밌고 솔깃할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데 뭐 꽂혔던 거 있었어요? 꽂혀서 했다 이런. 꽂혀서 했다는 거의 돌림판? 돌림판과 네. 타포린 가방이네요. 네. 돌림판은 왜냐면 이게 화방에서도 파는 네. 물건인데요. 이 A라는 컬러와 B라는 컬러가 섞이면 어떤 컬러가 되는지 보여주는 그 색상표가 있어요. 아 네. 동그랗게 생긴 그 색상 화환이 있는데 그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이걸로 어떻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다가 그렇게 마니님을 좀 힘들게 하고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든 되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굿즈팀도
작년보다도 회의를 되게 자주 네. 거의 정기적으로 막 무슨 4차 회의 이런 거 회의록 올라와 있어서 깜짝 놀랐다고요. 네, 되게 그만큼 좀 고민이 많이 됐었던 부분이고요. 네. 초반에 계획했다가 지금 무산된 굿즈들도 많은데 네. 그건 역시 마녀님의 적절한 제지와 저지와 함께 네, 마네님의 네. 회계 팀장님의 개입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네. 할 만한 것들은 일단 네 놔두고 그렇네요. 돌림판, 끌림판과 전 개인적으로 오프너가 너무 기대가 됐어요. 아, 네 오프너는 잘 됐으면 좋겠네요. 왜냐면 그게 사실 중국 공장에서 네네. 대량으로 수입을 해오는 거라서 개인이 하나 되게 몇 개 안 되는 수량을 개인적으로 구매하기가 되게 힘든 상품이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 기회에 이 기회에 네, 한번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 말고 또 술 많이 먹는데 아니었는데 그런 걸 사용한다면 더 즐겁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오프너를 왜 선정을 했냐면요. 네. 커밍아웃이잖아요. 네. 오픈 아! 오프너라고 오! 그건 되게 단순하게 이렇게 전개가 됐던 오,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요. 굿즈네요. 그래서 그러면 키파를 오시면 더우니까 네. 뭐 음료를 많이 드실 것이고 병따개가 필요한 음료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저희 무대에 오프너를 쓰십시오. 맥주 사 갖고 가야겠다. 그러면 네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좋네요. 그런 취지로 아마 오프너는 계획이 됐던 굿즈네요. 네. 네. 기대합니다. 네. 스티커도 너무 이뻐가지고. 스티커는 사실 제일 즐거운 작업 중에 하나예요. 왜죠? 정말 작고 예쁘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 활동을 하는 걸 아는 뭐 학교 동기 친구들이나 되게 네. 많이 물어봐요. 이번엔 뭐 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스티커 안 해? 뭐 엽서 안 해?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굿즈들을 막 얘기를 해요. 막 그래서 근데 그 중에 항상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건 스티커더라고요. 그렇죠. 작고 부담 없고 예쁘고 뭐 다이어리에 붙여도 되고 뭐 노트북 뒤에 맞아요. 붙여도 되고 활용도도 높네요. 네, 넣고 그래서 되게 네 배포하는 어떤 범위라던가 뭐 사람들이 맞아요. 또 수용하는 그런 정도라던가 그런 걸 고려하면 스티커도 정말 가볍고 예쁜 굿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진짜 이번 스티커 디자인이 정말 노트북에 딱딱 붙여놓기 너무 좋은 디자인 같아요. 네, 되게 생각보다 다들 작아요. 명함 사이즈 스티커도 있고 근데 제가 디자인한 스티커는 지름이 4cm인가? 5cm가 진짜요? 안 될 거예요. 네. 생각보다 작네. 네, 그래서 일부러 폰트도 넣지 않았고요. 그냥 이미지로서 전달이 되게끔.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 말고는 다 네네. 설명을 한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꼭 펀딩 성공했으면 좋겠네요. 제발요. 네. 저 사실 2회에 반투명인간 광고를 넣어볼까 막 이런 얘기 했었는데요. 네. 특별편으로 이렇게 광고를 안 찍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처음에 막 광고를 약간 그 라디오 같이 네. 라디오 광고 중에 그런 중독성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아니면 에듀윌 막 그렇죠. 써닐류가 좋더라 이런 거. 그런 걸 막 열심히 패러디하고 있었는데 특별편을 진짜요? 찍을 거라는 소식을 듣고 아싸 이러면서 바로 던졌어요. 근데 그거 해도 엄청 재밌었을 것 같은데요. 아쉽네요. 생각 없으신지 지금은? 지금이요? 녹음해두신 거 아니에요? 뭐? 아니 안 했어요. 하지 않았습니다. 아쉽네요. 할까? 지금 녹음할까요 이 기회에? 뭘로 할까요? 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광고가 그거거든요. 사이버대학. 아니요. 저희 동네에 버스를 타면 늘 나오는 광고가 있어요. 인천시 연수구인데 원장님 아들도 라식 수술한 거기? 연수 김한가라는 광고가 있어요. 네. 그것처럼 뭐라고 해야 될까? 원장님 아들도 라식 수술한 거기? 아들도 연수 김한가 한 거기? 네. 원장님 아들이랑 라식을 바꾸면 되겠네요.
뭐가 좋을까요? 작가도 후원한 거기? 밖에 반투명 인간. 반투명 인간. 좋은데? 반투명 인간. 작가도 후원한 거기 반투명 인간. 텀블벅에서 반투명 인간 2를 검색하세요. 이렇게. 좋아요. 해주세요. 저는 진짜 이런 거에 재주가 없습니다. 화이팅! 아니 그 광고를 더 잘 아시는 분은 초님이니까. 발랄하게만 하면 되는데요. 저는 발랄함과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이렇게 떠넘기기는 실패하고 한번 광고 가봅시다. 네. 이 광고 근데 화자님이 편집해 주셔야 돼요. 화자님이 광고를 잘라서 2회 첫 부분에 넣어야 돼요. 왜 이렇게 본인의 노동이 늘어났는데 왜 이렇게 흐뭇한 표정으로 웃고 계신 거예요? 음악이라도 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음악이요? 아니에요. 무반주가 덜 창피할 것 같아요. 하시나요? 작가도 펀딩한 거기 반투명 인간 텀블벅에 반투명 인간 2를 검색해보세요. 이게 뭐야? 저는 너무 좋은데요. 좋으세요? 너무 명랑하고 좋지 않아요? 아니에요. 원작의 발랄함은 따라가지 못했으나 원작은 그분들은 약간 성우겠죠? 네 전문 네. 성우분들이시니까. 네. 연수 기만과 한 번도 안 가봤지만 흥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좀 빌려 썼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은 발랄. 네, 그럼 이걸로 약간 몸도 마음도 털린 느낌인데 자 이걸로 네. 그럼 이제 반투명인간 특별편을 마무리해볼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도링코님 참여하신 소감 오랜만에 오셨는데 오랜만에요. 늘 청취자로서 계속 듣다가 또 오랜만에 참여하니까 또 새롭네요. 앞으로도 종종 참여할 기회가 있다면 네.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많이 부르겠습니다. 와. 와. 네.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또 뭐냐? 또 뭐예요? 보님이 뭔가 늘 3개를 말했어요. 좋아요, 구독, 다시 듣기? 댓글. 댓글! 맞아, 댓글 늘 읽고 있는데. 네. 그럼 무방한 이야기를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꼭 많이 달아주시고요. 구독은 한 번만 누르시면 되는데 다음에 또 와서 또 누르시면 안 돼요. 취소가 되거든요. 네. 그리고 반투명인간 2 텀블벅에서 많이 후원해주세요. 저희 꼭 책 내고 싶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안녕!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신나게 떠들었네요.